왜 여행이 중요한가? 소프트 파워 vs 하드 파워. 2005년 북유럽 북극 지역에서 오지 탐방 중에 들린 비디오 가게가 생각난다. 거기에서 본 한국 비디오 테이프 시리 JSL 한국 구두가 건물에서 한창 유럽리그에서 활약 중인 박지성 선수의 포스터를 보면서 한국인들이 먼 낯선 유럽 사람들에게도 알려지기 시작하는 것을 알았다. 여행은 문화적 소프트 파워를 느끼는 방법 중 하나이다. 여행을 통해 다른 나라의 문화, 예술, 음식, 역사를 직접 경험하며 그 나라의 소프트 파워를 느낄 수 있다. 예를 들어 파리를 방문하면 루브르 박물관을 가보고 프랑스 요리를 맛보고 패션 등을 통해 프랑스의 문화적 매력을 직접 경험할 수 있다. 책이나 영상, 인터넷을 통해 다른 나라의 문화를 접할 수도 있지만 직접 여행을 통해 그 나라의 문화를 체험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경험이다. 이런 정보와는 차원이 다른 깊이와 의미를 갖는다. 미국은 할리우드 영화, 팝 음악, 패션 등과 같은 문화적 영향력을 통해 전 세계에 소프트 파워를 행사하고 있다. 이러한 소프트 파워는 미국을 여행하는 사람들에게도 미국 뉴욕 문화를 더 가깝게 느끼게 한다. 또한 영국은 소프트 파워가 강해진 사례가 있다. 조앤 롤링이 쓴 해리포터가 전 세계에 큰 신드롬을 일으키며 해리포터는 영국의 하나의 문화와 이야기로 자리 잡았다. 우리는 해리포터에 나왔던 9와 4분의 3 승강장 등을 영국에서 여행하며 구경할 수 있다. 그럼으로써 사람들에게 여행하고픈 충동을 느끼게 만든다. 이와 같이 소프트 파워는 문화, 예술, 언어, 가치관 등과 같은 비물질적 요소를 통해 다른 국가에 영향을 미치는 힘이다. 반면 하드 파워는 군사력, 경제력, 정치력 등과 같은 물질적 요소를 통해 다른 국가에 영향을 미치는 힘이다. 여행 중에도 그 나라의 하드 파워를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다. 미국을 여행하며 월스트리트 금융, 할리우드 영화 산업, 미군의 전략적 영향력 국방 등을 경험한다. 이러한 경험은 해당 국가의 하드 파워를 인식하게 한다. 중국을 여행하면 경제 규모와 군사력의 확대를 직접 목격할 수 있다. 세계화와 한류의 역할. 한국과 일본은 오랜 역사와 문화를 가진 나라로 풍부한 소프트 파워를 가지고 있다. 또한 두 나라는 경제적으로도 발전한 나라로 하드 파워도 갖추고 있다. 예를 들면 한류로 인해 누군가는 한국인이 되고 싶어 한다. 삼겹살과 치즈와 핫도그, 치킨과 맥주 등을 먹고 싶어 한다. 세계화가 없었다면 SNS, 유튜브와 넷플릭스 같은 세계화된 플랫폼이 없었다면 가능하지 않았을 한류 확산이다. 한국은 5000년 이상의 문화를 갖고 있고 고구려 백제 신라는 일본에 지대한 영향력을 주었다. 이후에 일본은 에도 시대의 사무라이 문화, 전통예술, 요리 등과 같은 독특한 문화를 가지게 되었다. 또한 한국과 일본은 첨단 기술과 제조업으로 세계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는 두 나라를 여행하여 그들의 소프트 파워와 하드 파워를 직접 경험한다. 이러한 경험을 한국은 한류 문화, K-팝, K-드라마 등과 같은 인기 있는 문화를 가지고 있다. 또한 한국은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나라이다. 해당 국가의 소프트 파워를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한류 문화인 K-팝, K-드라마 등은 한국의 소프트 파워를 대표하는 사례 중 하나이다. 이러한 문화 현상은 세계화의 결과로 한국 문화가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다. 한류는 인터넷, 소셜미디어, 국제여행 등을 통해 더욱 빠르게 세계화되고 있다. 세계화는 한국의 문화 콘텐츠를 글로벌 시장에 소개하고 한국의 소프트 파워를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세계화와 한류는 서로 상호작용하며 한국을 여행하는 외국인들에게 한류 문화를 더 가깝게 느끼게 하고 한류를 좋아하는 팬들이 한국을 방문하는 계기가 된다. 이는 한류의 세계화와 한국의 문화 소프트 파워를 함께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세계화 반세계화의 개념. 과거에는 어떻게 이주하지 않고도 세계화 세계인과 공유를 할 수 있을까? 세계화는 세계 각지의 국가, 문화, 경제가 상호 연결되고 상호 의존하는 과정을 나타낸다. 이것은 정보기술, 국제무역, 국제문화 교류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과거의 세계화는 오늘날과 같은 수준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비단, 도자기, 차 등과 같은 상품을 통해 세계 각국의 문화가 교류되었다. 예를 들어 비단은 중국에서 유럽으로, 도자기는 한국에서 일본으로, 일본에서 다시 유럽으로, 차는 중국에서 일본으로 전파되었다. 이러한 상품의 교류는 세계 각국의 문화에 영향을 미쳤다. 오늘날의 세계화는 과거와 비교하여 그 속도와 범위가 훨씬 확대되었다. 이는 정보 기술의 발전, 교통의 발달, 무역의 자유화 등과 같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 가능했다. 그리고 전 세계적인 경제 성장과 문화 교류를 촉진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또한 전 세계의 사람들에게 다양한 기회와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반세계화는 세계화의 역과정으로 특정 국가나 지역이 세계화의 연결을 끊으려고 하는 것을 말한다. 반세계화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관세 및 무역 제재, 문화적 폐쇄성, 자국 중심주의 등이 있다. 이것은 관세 및 무역 제재, 인터넷 검열, 문화적 폐쇄성 등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중국은 인터넷 검열을 통해 자국 내 인터넷 환경을 격리하고 외부 정보의 유입을 통제함으로써 반세계화의 요소를 나타낸다. 세계로드와 무역의 세계화, 규모와 컨테이너 중요성.
세계로드는 국제무역 및 물류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상품과 화물을 운송하는 과정을 가속화시키고 효율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세계로드는 세계화와 규모화의 결과로 가능해졌다. 세계화로 인해 상품의 이동이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었고 규모화로 인해 대량 생산과 소비가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보다 효율적인 대규모 운송 방법이 필요하게 되었다. 컨테이너화된 화물 운송은 세계로드를 가능하게 하는 핵심 기술이다. 컨테이너화는 대량의 제품을 표준화된 컨테이너로 상품을 운송하고 저장하는 방식으로 빠른 출하 및 하역, 안전한 보관 및 운송을 가능케 한다. 컨테이너화된 화물 운송의 도입으로 인해 국제 무역이 크게 성장했다. 또한 다양한 산업과 경제 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세계로드는 국제 무역 및 물류에서 사용되는 중요한 개념이다. 상품을 운송하는 방식을 개선하고 효율화하며 국제 무역을 성장시키는 역할을 한다. 한류로드는 미국 중상층에 몰락하거나 서구의 중상층의 소득이 오르면 왜 한류는 감소하게 될까? 현재 한국의 중소 아이돌 기획사 그룹 피프티 사태와 더불어 지난 한국 K-POP의 문제를 보면 한국 문화의 깊은 우려와 세계적인 역할을 못할 수도 있다. 세계화와 디지털 시대의 한류 문화는 성장했다. 미국 중상층의 소득이 오르면 왜 한류는 감소하는가? 세계화 측면에서 보면 한류는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지만 아직은 지역적 특성이 강하다. 유럽의 경우 한국의 문화 콘텐츠는 한국과 아시아 문화를 대체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유럽인들이 한국 문화를 독창적이고 매력적으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국의 중상층과 비교해서 미국, 유럽의 중상층의 소득이 오르면서 그들이 소비하는 문화 콘텐츠의 수준도 높아지고 있다 말한다. 이 경우 한국의 문화 콘텐츠가 미국, 유럽의 중상층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 수 있다. 미국 중상층의 소득이 오르면 한류가 감소한다는 것은 일부분은 사실이 아니다. 미국 중상층의 소득이 오르더라도 한류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도 있다. 이는 미국 중상층이 다양한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고 한류 콘텐츠의 높은 수준과 독창성을 높이 평가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미국 중상층의 소득이 오르면서 한류의 인기가 더욱 높아진 사례도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제가 호황을 누렸던 2000년대에는 한류가 아시아, 중국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다. 당시 미국 중상층의 소득이 증가하면서 한류 콘텐츠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고 한류 팬이 더욱 증가했다. 다만 미국 중상층의 소득이 오르면서 한류의 소비 형태가 변화할 수는 있다. 예를 들어 미국 중상층은 한류 콘텐츠를 비싼 공연이나 콘서트보다는 저렴한 스트리밍 서비스나 음원 등을 통해 소비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미국 중상층은 한류 콘텐츠를 단순히 소비하는 것을 넘어서 한류 문화를 이해하고 체험하려는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과거 홍콩 문화의 일시적 세계 붐처럼 한류가 더 이상 새로울 것이 없는 아류 작품들로 범람하고 불합리한 경영 구조로 인해 상황은 급격히 달라진다. 한류 구조의 문제 피프티 사태는 한류 경영의 문제의 한 사례인가? 마찬가지로 K 콘텐츠 수출은 2022년 한국 전체 수출의 2%밖에 차지하지 못하는 사실이다. 그 중에도 게임 콘텐츠 수출을 제외하면 1%도 안 된다. 다만 K 문화가 다른 산업 수출 전반에 미치는 광고 효과 영향력 크게 나타나기에 1%를 무시할 수는 없다. 이로 인해 소비재 수출이 1.8배 동반 증가했다. K-팝의 문제는 실망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주장은 일면 타당하다. K-팝은 초기에는 독창적이고 신선한 음악과 퍼포먼스로 세계적인 인기를 얻었다. K-팝은 다양한 문화와 장르를 융합한 독창적인 음악 장르로 시작했지만 최근에는 대중성을 겨냥한 음악과 마케팅으로 인해 본질을 잃어가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물론 K-팝은 여전히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으며 앞으로도 발전을 거듭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지난 9월에 르파리지앵이 블랙핑크의 공연을 평가한 것은 사실이다. 르파리지앵은 블랙핑크의 공연의 안무가 너무 교과서적이었고 멤버 간 소통 부족으로 종종 서로 앞을 지나쳤다고 지적했다. 또한 멤버들을 포착해 보여주는 비디오 영상이 지저분하고 카메라가 안정적이지 않아 공연이 제대로 지원되지 않은 점, 인터미션이 지나치게 많아 리듬이 깨진 상황이 펼쳐졌다는 점 등을 단점으로 꼽았다. 다만 르파리지앵의 평가 중 일부는 지나치게 비판적이라는 의견도 있다. 예를 들어 공연이 의도된 연출일 수도 있다. 또한 비디오 영상이 지저분하고 카메라가 안정적이지 않았다는 지적은 공연장의 규모와 관객수 등을 고려하면 당연한 결과일 수도 있다. 결론적으로 르파리지앵의 평가는 블랙핑크의 공연이 모든 관객에게 만족스럽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K-팝은 최근 몇 년 동안 과도한 상업주의와 상품화에 대한 비판도 받고 있다. 그러나 모든 지적이 타당한 것은 아니며 일부는 지나치게 비판적일 수도 있다. 따라서 미국 중상층의 소득 증가가 한류의 인기가 감소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은 있지만 이는 단일한 요인으로 설명하기에는 어려운 문제이다. 한류의 미래는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으며 미국 중상층의 소득 증가는 그 일부 문제 중 하나로서 오히려 미국 중상층의 소득이 증가하면 한류의 소비층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미국 중상층은 교육 수준과 소비력이 높은 계층으로 한류에 대한 관심과 호감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피프티 사태는 일부 한국 K-팝 산업의 급속도로 세계화되는 과정에서 구조적 문제를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된다. 한국 K-팝 산업은 최근 몇 년 사이 급속하게 성장했지만 아직까지는 일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한국 K-드라마 K-팝의 세계적인 역할을 제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류의 세계화가 정착하는 것은 그 시작 시기부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인식하는 시기부터가 중요하다. 이는 한 세대를 한류가 지속되어야 세계 전통으로 남을 수 있기 때문이다.